오늘 계단버스터즈 이영풍 기자가 새벽부터 아마 밤을 샜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계속 투쟁하면서 이영풍 TV 유튜브로 중계도 하고 하다가 방송 시간에 맞춰서 온다고 오는데 너무 길이 막혀서 결국은 방송 시간에 맞춰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전화가 왔길래 저희들이 그냥 관저에서 투쟁해 주세요. 오늘은 원영섭 변호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 중국 대사관이 무슨 발표를 했습니까? 예.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이번에 자기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한테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공식적인 성명을 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그럼 그동안 했다는 뜻인가? 아니 저는 이것들이 그동안 한 것 같아요. 나는 한 것 같은데. 아니 안 했으면 이것들이 갑자기 생뚱맞게 그런 발표를 할 수가 없지. 아니 그 집회 현장에서도 중국인이 많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SNS에 올라오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좀 우리 자유우파 내부에서는 문제가 됐는데 저는 그 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다고 봐요. 많았죠.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의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 주한 중국 대사관 같은 경우 결국에는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 또는 이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정치 참여를 계속했다가 이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예. 끝났다. 이거 아닙니까? 저 중국 저것들이 얼마나 독한 놈들인데. 그렇죠. 예. 근데 중국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이상 이제는 중국 사람들은 저는 다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명은 발표하고 뒤로 작업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앞뒤를 다르게 하면 다음에 중국 대사관에서 성명을 냈을 때 중국인들이 어떻게 그걸 믿고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공식 발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미 끝났다라는 거에 대한 사실상의 그런 정세 판단은 다 결론이 났다고 이제 본다는 거죠. 예, 다들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국면이 확 바뀔 거라고들 다들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국민이 너무 일찍 바뀌어 버렸어. 중국이 발을 빼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당선자로서 공식적인 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인사와 관련한 문제, 그런 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부터는 실제로 실제 권력이 이양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20일에 취임식을 하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고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이 기세가 완전히 지금 판이 뒤집어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중국도 무리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한 거죠. 중국 공산당이 잽싸게 꼬리 내리고 발을 뺐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를 뺐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일론 머스크는 와우 했단 말이에요. 부정선거 수사하자, 스탑 부정선거 이 팻말든 우리 자유파 시민의 시위하는 뒷모습 사진을 보고서 와우 하고 올렸거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것이 중국의 역사를 보면 공산당이라는 조직이 원래 비밀 정보 조직에서 출발합니다. 최초의 공산당 선원이 20명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그 비밀 정보 조직에서 출발하면서 정보전을 했던. 그거는 소련, 러시아, 레닌도 그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이거를 철회를 한다는 거는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없다라는 걸 저는 인지했다, 선언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지금 국면이 우리 예상과 또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또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탄핵 소추를 맡고 있는데 저것들이 내란죄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황당하던데. 아니 그 내란죄를 빼서 그럼 뭘 하자는 거냐. 지금 이제 그 그림이나 카드 뉴스 같은 것도 이제 보면 아주 재치 있는 카드 뉴스가 있더라고요. 불륜을 해서 이혼 재판을 받으려고 했는데 판사 앞에서 불륜을 빼달라.
그럼 판사가 그러면 이혼 재판을 뭘로 하냐? 야, 뭐 왜 그러면 이혼 재판을 하자는 거냐? 그렇게 하는 아주 재밌는 이제 카드 뉴스가 지금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재치 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그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뇌물과 관련해서 이거를 뺀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공식적으로 이것저것 빼고 남은 게 9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개 중에 1개 빼고 9개 남는 건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1개예요. 계엄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1개예요. 1개 중에 1개를 빼서 0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뭘 진행할 수 있다는 거냐? 산수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는 저 대통령이 푸는 2차 방정식도 아니네. 아니 더하기 빼기요. 그냥 산수네 산수. 네, 산수입니다. 근데 저는 요 관련해 가지고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 처음에 그 민주당이 그 표결만 어떻게든 하려고 가짜 뉴스 퍼뜨리고 그거를 막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 결국 이게 내란죄가 빠지면서 내란인가 하면서 이거를 가결 표결했다는 그 의원들도 우습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아니 난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그 탄핵안 의결에서 찬성표 던진 자들은 지는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는 알죠. 그러면 그 자들이라도 지금 나와서 내가 속았다. 난 내란죄인 줄 알고 탄핵 찬성표 던졌는데 이제 이거 아니라 그러니까 나 취소할게. 뭐 이런 정도의 액션은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자기가 표를 던졌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그때도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그게 무슨 내란이냐 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언론에서 막 우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부안해동하고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당연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뭐 저 불륜 빼고 이혼 소송 얘기도 했지만 치킨집에 가서 닭 빼고서 후라이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다. 갈비집에 가서 갈비 빼고 탕 주세요. 이게 지금 전부 이 수준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돌맞습니다. 사실 어딜 가도 돌맞는데. 아니 그러면 원영섭 변호사. 그럼 나 내란 선전죄로 지금 고발됐다는데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이제 재판도 못 나가? 그냥 가만 계시면 알아서 그것도 아니 민주당이 빼지 않을까? 나가서 얘기를 해야지. 알아서 빼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100% 무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이거 무고죄로 못 끌어요? 무고죄로 걸 수 있죠. 그래서 그 이미 고발한 거는 이제 이루어진 행위니까. 예,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발 사실이 뭔지 확인하셔가지고 그 팩트를 정리해서 무고죄로 걸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 이런 참 정말.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내란죄로 계속 가져갈 경우에 도저히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게 뭐 아니 대통령이 무슨 그 국헌문란을 위한 그 폭동을 일으키겠습니까? 그 애초에 그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뭐 지금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이런 분들 이제 대정부 줄미시켜가지고 이런 진술을 뽑아냈는데 그것도 법리적으로 그게 뭐 내란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가 별로 없고 심지어 그거조차도 초반에 이제 여인영 그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붙었다가 그 변호사들이 민주당 측 변호사들이 붙어서 뭐 진술을 이끌어냈다라는 그런 이제 유상범 의원의 그런 그 진술이 오염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조건 가결만 시켜놓고 보자라고 하는 일종의 전반적인 그런 가짜 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러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여론은 더 이제 그 대통령 쪽으로 반전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들이 처음에는 뭐 지그들이 뭐 누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 잡나 그러고서 막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완전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뭐 서로 막 떠넘기기 폭탄 돌리기 하고 있어. 공수처가 갑자기 포기를 했어. 그러면서 경찰대로 너희들이 하라고 그랬거든. 아니 제가 그 스튜디오 오면서 그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뭐지 하고 제가 그 순간적으로 변호사들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근데 대충 제가 법률적인 거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첫째 2가지가 있더라고요. 체포 영장 기간을 연장하겠다. 그리고 그 경찰이 해라. 이 2가지잖아요. 그런데 체포 영장 기간은 당연히 연장이 안 됩니다.
재청구를 해야 돼요. 재청구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연장할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고 두 번째는 경찰에 이첩할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 자, 일단 수사지휘권이 없고 공수처는 예. 공수처는 그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예, 수사지휘권이 없어서 수사지휘권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첩을 하려 그러면 자기들이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체가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은 주체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여해서 그거를 돕는 정도는 되는데 그건 그 이첩하는 건 아예 안 되고 그리고 집행을 촉탁하려면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집행 촉탁 규정이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그래서 검사가 근데 그것도 검사가 경찰한테 집행 촉탁도 할 수가 없고 검사가 해당 구역 검사한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검사가 내가 너무 머니까 부산에서 해야 되면 부산 검사한테 할 수 있고 좀 잡아줘. 예, 그리고 사법경찰관리가 해당 구역 사법경찰관리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산에 있는 경찰이 서울에 있는 경찰한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공수처법에는 집행 촉탁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 큰일 났네 공수처. 아무 조항이 없어요. 완전히 이것들이 예. 뒤집어 쓰게 생겼네. 그리고 행정 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행정 각부까지 사이에는 야 좀 도와줘 하면 도와줘야 돼요. 원래 그게 그 법적 근거가 없어도 도와주라 그러면 도와주라가 행정 절차법상 있는데 근데 이 행정 절차법에서는 법원 또는 군사 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법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명문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 응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항상 보면 법을 위반해 가지고 수사를 계속 해 왔는데 지금 이걸 경찰에 떠넘기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이 떠넘기는 거예요. 그 경찰이 자기가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공수처가 위법 공수처다, 불법 공수처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자, 제가 아까 이 공수처의 그 입장 변화 완전히 이제 경찰에다 떠넘기고 지그들은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손 탈탈 털고 돌아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게 불법 영장 청구에 따른 사태고. 그러면 저 불법 영장 청구 집행을 하겠다고 이자들이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불법을 저질렀잖아. 예. 그걸 막으려고 연이는 수백만 명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막 벌벌 떨면서 밤을 새우고 그냥 이렇게 했잖아요. 그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잖아. 이거 집단 소송을 해서 저 오동훈이 저 패거리들을 완전히 저도 위자료 소송 한번 들어가면 제가 꼭 대리인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집단 소송해야 된다, 폐가망신 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위자료 소송을 사실은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 보수가 뭐 하면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도 뭐 그런 걸 한번 기획해가지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송 일단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그 불법 체포 영장에 대한 대응이 한 2개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헌법 소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번에 헌법 소원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 다른 곳에서는 여러 번 말을 하는데 이게 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그 직권남용과 내란죄를 같이 넣어서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 가지고 그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은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청구해가지고 발부받았다. 이게 제가 보면 위헌이라는 거고. 근데 재판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위헌적인 내용이나 법률이나 그러니까 헌법에 따른 위헌이 적용돼가지고 진행된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자기의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가 그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내용입니다. 한정위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그 헌법 소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그 복잡하지만 좀 다른 가능성인데요. 하나는 예를 들어 그 청구가 헌법 소원이 기각이 된다. 기각이 되면 그 영장이 적법하다는 거잖아요. 탄핵소추 규정이 지금 적용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불소추 특권 규정이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매일 대통령인데도 재판에 나가야 돼요. 예, 형사불소추 특권이 지금 재판에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 헌법소원이 인용이 되면 이 영장은 위헌적인 영장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불기 같은 게 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체포영장 기한이 오늘까지 남아 있는데 변호인단에서 반드시 헌법소원을 해서 이거를 이제 이재명을 압박하든 아니면 이 불법 체포영장을 확인하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 이 공수처가 그 명칭이 잘못됐다 그러네요. 꼼수처라고. 예, 꼼수처래요. 예. 자, 범수 많이 하죠. 그 예. 어쨌든 저기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집단 소송 가능하다, 한번 해볼 만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집단 소송이 시작되면은 그 변호도 맡고 싶다 이 말씀이죠? 아, 제가 나서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예, 이거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저 원영석 변호사가. 자, 그리고요. 이제 지금도 한남동 관저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뭐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게 21세기에 없던 일이거든요. 20세기에는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집회가 여러 나라에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21세기에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네. 좀 그 너무 이렇게 집회 나가시는 분들한테 고맙고 죄송하고 그리고 이렇게밖에 정치가 진행될 수밖에 없냐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후진적이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정말 여론을 뒤집었어요. 여론을 뒤집는다라는 게 항상 제도권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진행을 아니면 좌파들이나 이런 데서 여론을 뭐 갖고 노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전혀 제도권 언론이나 이런 데서 관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싸우겠다라는 명시적인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자유우파 국민들 그리고 많은 이제 보수 유튜브들이나 그런 어떤 그 뜻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이 여론이 뒤집어진 그래요. 아주 위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앞으로 이 보수파 내부의 정치적인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반드시 싸워서 이런 부당한 무리들이 제기하고 있는 탄핵에 대한 이런 소추를 저는 분쇄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샘말로 이 세됐다는 말이 있는데 예. 지금 꼼수처가 완전히 세가 됐어요. 예. 저 이재명 세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도 이게 거의 세될 뻔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예. 이게 전략 전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정무적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탄핵은 절대 되면 안 되지만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탄핵이 뭐 돼가지고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탄핵 반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야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거를 주저주저 할 게 아닌데 계속 주저주저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근데 네. 이게 축구 선수가 볼을 받으면 드리블을 하든 패스를 하든 슈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볼 뺏겨요. 공수가 전환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런 그 큰 흐름에서 아니 근데 예. 어쩌다 공이 왔어. 네. 어쩌다 공이 왔어. 얘가 근데 앞에는 막 선수들이 막 적군들이 막 많이 있는 것 같아. 냅다 뒤돌아갖고 집볼 골대로 몰고 가서 아무도 없는 빈 골대에 자살골 한 대 딱 때리고서 환호 뭐 이게 국민의힘이 이거 아니에요? 항상 반복되고 있죠. 예.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아니 그 한동훈이 이자 말이에요. 예. 예? 이재명보다 먼저 나서 갖고서 뭐 무슨 계엄은 위헌이니 뭐니 내가 맡겠다고 그러고 막 빈 골대 가 갖고서 골 한 개 넣고서 세레모니 하고 이랬잖아요. 아니 그거를 한동훈이 이재명보다 먼저 사실은 이게 위헌이네 어쩌네 내란이네 했어요. 예. 아니 그게 지금 무슨 황당한 일이고
자신의 두 눈을 찌르는 걸 명분을 삼아서 합리화시키는 황당한 그런 모습밖에 아니니까 그거를 또 사람들이 쫓아가. 일단의 사람들은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40% 지금도 한동훈이 쫓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쪽에 뭐 누가 모여 있어요? 모여 있지는 않고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또 다들 골방에 저 들어가서 대가리 쳐박고 있는 것 같던데. 또 뭐 그 얼마 전에 무슨 그 상가 정치인 상가가 있었는데 예, 예. 갔더니 그 한동훈 똘마니 하나가 예. 그 뭐 제법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뭐 재선이고 그러면 예. 최고위원도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모일만 하잖아요. 네, 네. 혼자 앉아 있더래. 아니 이거 완전히 그런 상태라니까 지금. 아니 그게 참 저도 뭐 너무 답답한데 그게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역량이나 스탠스는 이미 이 보수당에서 어떤 기여를 할 부분도 없었고 심지어 이 보수당을 망가뜨리고 대통령을 망가뜨리는 거에만 골몰하는 게 눈에 보였는데 어떻게 거기에 협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제가 오늘 30여 명 그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온 국회의원 이름을 쭉 불러줬는데 예. 예? 그 불러준 이름 중에 우리 아미고 고문께서 자기 지역 고향 네. 지역구 의원한테 그러니까 한참 후배일 거 아니에요. 뭐 되게 시골에 가면은 고등학교 몇 년 후배 이렇잖아요. 이제 아끼는 후배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자를 보냈대요. 한남동 관저로 지금 당장 나와라. 예. 뭐 대통령을 보호해야지 여당이. 이런 방구 뭐 대답도 없고 그냥 개무시하더니 아침에 보니까 한남동 명단에 있는 거야. 아니 아니 공수처가 집행 포기한 날 아침에 덜렁하니 가서 직원들이 지키겠다고 있었대. 그 직원들이 봐도 어렵잖아요. 그래갖고서는 다 철수해서 지금 뭐 또 무슨 회의한다 그러고 나갔대요. 저 국회로 갔대는데 원영석 변호사도 그 국민의힘에서 예. 2번 연속으로 말도 안 되는 컷오프 당했잖아요. 예. 그 국민의힘 계속 할래요? 아직은 당원입니다. 제가 이런 참. 아직은 당원입니다. 예. 하여튼 알겠어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40%를 돌파했어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그 일반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패악질이 뭔지를 이제는 인식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쨌든 이 비상계엄이 거기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건 분명합니다. 네. 그 전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 20번이 넘는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산이나 예산 농단을 한다든지 그리고 계속 거부권 전국 날치기만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 정확하게 인식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민주당과 이재명이 어떤 패악질을 해왔구나 그동안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드디어 이제 어디에 정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것이 저는 40%도 이게 그 최고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앞으로 이 탄핵 정국을 넘어서서 정국이 새롭게 구성이 되는 데 있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정말 이 강한 그립감을 가지면서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수 있는 힘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한남동 관저에는 나경원, 김기현을 비롯한 한 2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관저 앞에 어쨌든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답니다. 예. 사실은 저 공소처 저것들이 하도 그냥 꼼수들을 잘 쓰니까 저것들 경찰에 넘기긴다고 해놓고 나서도 그 휴지 조각이 돼버린 그 영장에는 오늘 밤 12시까지는 유효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심시켜놓고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집에 가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냐 헤어지는데 그 빈틈을 노리고 이것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밤 12시까지는 어쨌든 지켜야 된다. 그럼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에 배팅을 하는 공명심이 있는 관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 어디든지 뭐 그게 공수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경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공수처가 이첩을 했네 못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연막전이고 기만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12시까지는 무조건 조금 긴장되시고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투쟁이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아시아투데이의 여론조사에서 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나왔고 1020 10대, 20대, 30대에서도 35, 38이 막 나왔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리고 전 지역, 호남 빼놓고 전 지역에서 40%나 40%를 넘어섰거든요. 호남에서 11%가 나와서 평균 하니까 40이 된 거예요. 네. 저는 그 2030 지지율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정치 지형을 계속 핵심적인 요소로서 움직이실 분이고 그리고 그 대통령 12월 3일에 비상계엄 하셨을 때 네. 그리고 나서 리얼미터 결과가 나왔었는데 네, 네. 그때도 1%인가 2%인가 2030에서 오히려 올랐어요, 지지율이. 그거는 뭐냐? 이게 2030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추세적인 거고 굳건하다라는 거고 이게 네. 보수당의 앞으로의 그런 전국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체포영장에 대한 헌법 소원 문제 이게 그 형사불소추 특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민주당이 이재명을 압박하고 공격할 수 있는 정무적인 담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에서는 조금 급하시더라도 이 그 헌법 소원을 반드시 좀 그 신청해 주시기를 제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괴담 버스터즈 이영풍 기자가 한남동 관저 현장에서 투쟁하다가 우리 방송국으로 오는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영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괴담 버스터즈 원영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